제가 월요일에 방송을 켜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연속으로 상황이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잡다란 편집자가 따로 있거든요. 잡다란 편집자한테 연락이 와요. 아, 영상 끝냈는데 다음 영상 뭐죠?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중에 빠르게 라이브를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 얘기할 거리야 진작 있었지. 제가 이래가지고 며칠 단위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하는 걸 싫어요. 맨날 밀려. 당연히 그날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인 이상 조금씩 미룰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루틴이 점점 타이트해지지 않고 자꾸 루즈해져요. 참 많이 느끼는 건데요. 영상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뭐 몇 번 올리는 사람이 있고, 뭐 매일 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싸리 매일 올리거나 요일을 정해서 올리거나 그냥 단순하게 일주일 몇 회,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결국에 이렇게 불이 나게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난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당장 잡다람 채널이 딱히 수익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거를 매일같이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잡다람 편집해주고 있는 분도 당장 이게 전업이 아니고, 근데 조금만 채널 규모 생긴다고 하면은 내년 1월 2월쯤 그때쯤에는 아예 이거를 전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좀 조건을 올리고 다시 협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솔직히 잡다람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좀 느려. 이게 매일같이 올라가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까 말까, 그리고 님들한테 만족을 줄까 말까. 이게 며칠에 한 번씩 올라오면은 한 일주일 지나고서 한 번 오면 올라와 있겠지 하는 식으로 접근하게 돼. 매일 오면은 매일 와가지고 확인을 하게 된단 말이야. 루틴이라는 게 참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반대의 고민들도 있기는 하죠. 나는 정녕 프리미엄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는가? 이게 참 고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프리미엄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되게 큰데, 결국에 뭐 잡다람 도 마찬가지고 매일같이 하는 거 외에는 제가 뭔가 이렇다 할 거를 좀 제대로 제공을 못 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나도 멤버십 컨텐츠 같은 거 만들고 싶다. 그런데 딱히 아이디어가 없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대체 무엇을 보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를 제공해야 될지를 좀 잘 모르겠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짧은 대본도 그렇고 사우스 코리안 파크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댓글에다가 이런 것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멤버십 영상 안 보면 내용을 못 따라가겠는데요? 근데 저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멤버십으로 따박따박 돈을 받는 것만큼 확실한 수입원이 없다라는 것들. 그런데 지금 저 멤버십 990원이거든요? 이유가 뭐야? 그 이모티콘 몇 개 제공해드리는 거 말고는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희 뭐 비하인드 썰이니 사람 사는 얘기니 제로투니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 잡다람에 올리는데 지금 잡다람 평균 조회수가 한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냥 딱 그 3,000 결사대가 내가 뭘 하든 봐주는 딱 리미트인, 그런 사람들의 집약체인 거고 그 이상은 없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멤버십으로 보셔야 잡다람 같은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보겠노. 제가 생각하는 저희 가장 큰 강점은 분수 파악을 잘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절대 과대평가하지 않아. 이번에 흑잘스님이 저 언급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라이브가 멤버십이더라, 다시 보기가. 근데 나는 차마 저렇게 할 용기는 없어요. T1 관련된 얘기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T1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거 아느냐 얘기가 나오니까 유하람님 영상 다 봤다, 유하람님 영상으로도 봤다, 이런 식으로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글쎄, 내가 라이브 영상에서도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법 있는데 이거 봐봐요. 어제 라이브 한 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가 7만 회죠. 제우스사가 처음 언급한 거 같은 경우에 13만 회까지 갔어. 근데 저런 것들을 몇만 명씩 보는 콘텐츠를 유료로 돌려라. 나는 이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 제가 항상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민심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그런 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 대중성을 갖고 있으면은 언젠가 빛을 볼 수가 있어. 근데 대중성을 포기하고 당장의 수입에 집중하면은 당장은 너무 좋은데 결국에 점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갑니다. 내가 이럴 때 예시로 자주 드는 게 그거예요. 남돌, 여돌. 남돌 처음에 음지로 갈 땐 좋았어요. 돈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중성의 여돌, 수익성의 남돌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수익성의 남돌이 인재풀이 개박살이 나요. 왜? 수익성이 남돌이 처음에 먹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저기 빅뱅도 있었고 인피니트도 있었고 뭐 비스트도 있었고 2PM도 있었고 그렇게 대중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아이돌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지화 되더라도
당장은 퀄리티가 좋았어. 그런데 걔네들이 음지화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문제야. 왜냐면은 걔네를 보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거든. 근데 여돌 항상 대중성 있죠. 그러니까 계속 퀄리티가 좋잖아. 그래서 남돌 판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즘 잘생긴 애가 없다. 당연하지. 인재풀이 박살났으니까. 지금 이게 제가 멤버십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항상 그 생각해요. 내가 다시 보기를 유료화한다. 영상이랑 라이브 조회수가 비슷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포기하면은 솔직히 장기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특히나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메인 소비층 성별만 보고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하드코어한 그 지지층 믿고 깐족되면은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침착맨도 라이브는 열어놓잖아. 그거야.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방송국들 무한도전, 1박 2일, 특히 무한도전 이런 거 아시보기 싹 다 막아놓은 거 진짜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만. 이것도 그렇고 예전에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못 봤어. 그래서 클립 만들기, 뭐 짤 만들기 금지시키고 다시 보기도 다 막아놓는. 그래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돈 내고 결제해야만 볼 수 있는, 또는 돈을 결제 안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비슷한 예시로 엠넷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들 영상 유튜브에 안 올렸잖아요. 그리고 올리더라도 되게 제한적으로 올렸고. 그러니까 뭔지는 알아. 무료 눈깔들이 너무 많으니까 화제성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익성을 올리고 우리 사이트를 이용하게 만들겠어. 그래, 이거는 아프리카도 좀 같은 맥락이죠. 아프리카. 여기도 ASL 같은 스타리그 연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원래는 풀 영상을 올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하이라이트만 올리다가 하이라이트도 어느 순간 1경기만 올리고 뒷경기는 야 니네가 아프리카 와서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ASL 이재동 대 이영호 할 때 전국에서 막 20만 명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스타리그 소식 누가 우승했는지는 알아? 나는 솔직히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 뭐 재무제표 두들겨 보시는 분들의 사연이라는 것도 다 있기는 하겠지. 근데 아무튼 그래. 이거를 거꾸로 가서 진짜 잘한 게 미국 농구죠? 거기는 하이라이트나 이런 클립 같은 거 만드는 거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탄력을 받잖아요. 제가 하면서 정말 요청이 많았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하람 자투리, 나머지 하나는 쇼츠. 제가 둘 다 안 하고 있죠. 왜? 유아람 자투리? 지금 올리면 알고리즘만 박살나. 그거 10,000명은 볼까? 그래, 본 채널에 올리면 조회수 10,000회까지는 찍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걸 누가 볼 거야? 그리고 쇼츠? 나는 쇼츠의 허상을 믿지 않아. 왜냐면 전 채널에서 쇼츠로 10만 찍어봤거든. 그랬는데 그렇게 쇼츠로 10만 찍고 나서 오히려 사장님과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렇게 쇼츠 조회수 찍히고 구독자 오르는 거에 비해서 눈앞에 보이는 풀 영상들, 롱폼 영상들의 성과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구독자 뻥튀기일 뿐이고 아직 체급 더 커져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물살을 키우고 싶지는 않아. 그냥 살크업 해가지고 나 헤비급이요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나를 계속 알리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쉽게 말해서 그래. 쇼츠 보는 사람들은 쇼츠만 봐요. 이게 절대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난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어. 내가 예전에 쇼츠 할 때 조회수 100만씩 찍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그게 롱폼으로 유입이 안 돼. 이게 쇼츠가 너무 편하니까 롱폼 보려다가 쇼츠를 보게 돼. 나는 이게 진짜 너무 싫어. 그러면 이건 수익성의 저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틱톡 팔로워 막 1,000만 명 이런데 수익성이 한 달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다는 것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준의 틱토커들이 저 정도 수입이라고?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여기서 조금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내가 지금 약간 고민인 건 그거야. 결국에 이거를 컨텐츠 형태로 님들이 그냥 딸깍 한 번으로 살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당장 제공하고 있는 프리미엄 컨텐츠는 파티밖에 없어요. 솔직히 음악은 님들이 소모하는 컨텐츠는 아니고 노래를 내고 뮤비를 내고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솔직히 그래요. 음악 하려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있어. 지금 롤을 이용하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나도 롤이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이어가지고 계속 떠들고 막 그러는 거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저 음악이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라기보다 내 자기만족을 위한 컨텐츠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좀 힘들어요. 라이트니 한국 힙합이니 대중적인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한 거기는 한데 님들이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 그거는 있지.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노래를 내려고는 하고 있어요. 뭐랄까? 롤팬들이 클릭은 해볼 만한 거. 스포일러 하나 하자면은 제가 원래 준비하던 노래 중 하나가 제목이 점화예요. 이게 되게 이중적인 거죠. 당연히 불을 지피다 라는 뜻에서 쓴 거기도 합니다만은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점화라고 하면은 이그나이트를 생각하지. 그리고 비슷한 예시로 제가 원래 라이트라는 노래를 처음에 냈을 때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웨이보에 있는 원딜 라이트가 결승전을 갔어. 라이트 뮤비 배댓이 세상 9K 라인전을 견뎌낸 라이트가 대단하게 느껴지네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얻었죠.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
이번에 링킨파크가 롤드컵 주제가를 맡았다고 해가지고 링킨파크 트리뷰트 준비했었는데 민심이 와장창 나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사정이 있긴 했지만 헤비 이스 더 크라운 발매 하루 전에 영상을 올리려는 계획이 빠다리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거 지하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크라운 헌정곡 영원히라는 노래인데 요것도 그렇고 지금 준비한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넣느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만들어 놓은 지는 한참 됐는데 다른 것보다 저희 보컬 기량이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제때 좀 못 올려보냈습니다. 음악이라든가 이런 프리미엄 컨텐츠들 제공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가 충분한 반응을 얻는다고 하면은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뭐 라이브 티켓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내가 이거를 왜 많이 느꼈냐면은 이번에 제가 간만에 듀잉 파티 아닌 그냥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냥 파티를 열어도 되는데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유하람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듀잉 파티를 하면서 날먹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파티를 하고 그럴 때는 듀잉 파티도 아니었고 다 같이 술 마시고 그런 거였다 보니까 제가 입을 열심히 털어야 됐었는데 듀잉 파티를 시작하니까 그냥 딸깍이야. 그냥 경기 틀어놓고 초반에만 내가 한 몇 분 떠들다가 은신 켜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잘 놀아요. 왜냐면 그 자체가 너무나도 거대한 컨텐츠니까.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약간 죄의식이 드는 거야. 아씨 내가 35,000원씩 받으면서 그만한 대가를 좀 제공하고 있는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파티의 주인이 나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이번에는 유하람이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로 타이틀 해놓은 다음에 듀잉도 없었고 술도 없었어요. 내가 그냥 뭔가 보여준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가를 체크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공간을 엄청 좋은 데로 했습니다. 대관비로 170 꼬라박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괜찮은 공간이긴 했어요. 그래서 37명 이상 와야 본전이었어요. 맞아요. 나중에 또 보니까 DRX 22년 우승하고 팬미팅 했던 곳이라 그러더라고. 그만큼 제법 의미도 있고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 제가 오드로를 떨었습니다. 딱 라이브 끝나면서 공지 빡 하고 나서 10명이 바로 신청한 다음에 사람이 더 안 보이는 거야. 1시간 정도. 진짜 오드로드로들 떨었습니다. 적자 볼까봐? 아니야. 적자는 둘째 치고 10명만 오면 어떡하지? 저기 60명 수용 가능한 공간인데 10명이 온다? 나는 그 텅텅이 너무 두려운 거야. 프로레슬링에 AEW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잘 나갈 때 뽕을 잊지 못해서 아직도 막 2만석짜리 대관하고 그래요. 근데 관중이 2,000명 와요. 여러분 2,000명이면은 저쪽 프로레슬링에서 진짜 많이 오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매주 하는 쇼를 2,000명 채우는 대회 없어요. WWE 말고. 근데 2만석짜리 체육관을 빌려놓고서 2,000명이니까 완전히 그냥 텅텅인 거야. 맞아요. 그냥 누워서 봐도 돼. 오죽하면 덤핑을 하려고 막 1+1 한 장 사면 막 4장 주고 그랬어. 그랬는데도 그렇게 텅텅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안 살지. 근데 반대편에서 이제 조금 더 인디 단체들이 한 500석짜리 열어가지고 그거를 꽉 채우니까 관중이 훨씬 많아 보이는 거야. 그냥 딱 저도 그거야. 오히려 제가 좁은 공간 빌려가지고 10명이 왔으면 그냥 괜찮아. 그건 그거대로 하호하면 돼. 내가 첫 파티를 그렇게 열었거든. 그런데 최대 수용 막 120명까지 되는 공간에다가 10명이 온다.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제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쪼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벌 떨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저 때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었어. 그 구글 폼을.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한 42분 정도 신청 주셨어요. 맞아요. 스윙스, 맨스티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적어도 알맞게 사람들 북적거리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찾고 알차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렇게 하고 나서 제가 경품 추첨하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돈 쓰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익은 본전치기였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의미 있었어. 그래도 적자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텅텅 따리면은 내가 당혹스러운 건 둘째치고 온 사람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분위기가 안 살거든.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45,000원 주고 온 것도 그 값어치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는 안 와요. 나는 그게 두려웠던 건데 다행히도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견적을 명확하게 냈지. 저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는데도 저걸 했던 이유가 내 체급을 좀 확인해 봐야 됐어. 내가 뭐 이거를 통해 가지고 단독 콘서트도 열고 싶고 그러기는 하지만 단콘 갑자기 200석짜리 열고 그러면은 뭐해. 그러면 몇 명이나 온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뭘 할지도 얘기를 안 했어. 뭐든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열었는데 40명이 넘었어. 오케이. 내 실질적인 체급은 현재의 관객 동원 한 40명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굴려나가야지. 앞으로 더 굴려나가야지.
100명, 200명까지 늘려나가야지. 그리고 제가 저렇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00명쯤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단군 같은 것도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노래도 열심히 낼 거니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뭘 보여드렸나요? 처음에는 이제 질문들 받아가지고 프리스타일로 1시간 조지고 유하람 관련된 퀴즈들, 방송 관련된 퀴즈들 해가지고 경품 4개 뿌리고,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6만원인가 7만원짜리 버즈였거든요. 그것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파티 한참 하는데 누가 거기 오신 분 중 한 분이 저한테 붙잡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컨텐츠가 부족하긴 했어요 솔직히. 난 이런 거 좋아.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다 준비해 가긴 했어요. 요청 있어가지고 뭐 라이브도 준비를 했었고 Q&A든 뭐 옴브라레든 제로투건 다 준비는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랬는데 아무리 파티 자주 와가지고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들 처음에 와가지고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막 제로투 추고 있어 봐봐. 미친놈인가 하고서 바로 백스페이스. 안 그래도 저희가 되게 남초다 보니까 저희가 성비가 한 19대 1 정도 돼요. 제 채널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들어올 때 허씨 하면서 약간 멈칫했다는데 거기서 내가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냥 꼴배기가 싫은 거야.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거지를 쓰려고 하진 않아요. 뭔가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욕심 때문에 음브라레건 뭐 라이브건 해도 좋아. 근데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떠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갑자기 사람들 정숙시키고 다들 떠들고 있는데 힙합 듣기도 싫어 듣지 바로 너네들 때문에 이러고 있고 엉덩이 흔들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분위기가 개박살이 나는 거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걸 하면 안 돼. 그게 저한테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랬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렇게 컨텐츠 부족하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던 타이밍에 후반에 제가 실제로 뭔가를 보여드릴 만한 기회가 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떠들 거 다 떠들고 나니까 막바지 가가지고 좀 심심한 거야. 그래서 슬슬 다들 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쇼타임이었지. 파티 이제 관리자 하는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저 뿌까머리 만들어주고 뿌까머리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거기로 보려고 모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삔 제거한 버전. 그리고 하다 보니까 막 저보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유하람 뭔가 보여주나? 삐끼삐끼 보여주나? 네! 랩하래! 네! 보여드렸습니다! 유튜브 개그맨 한국 힙합 절반을 정리해 자기들이 패러디가 되는 게 견디기 힘들어 골치를 걸쭉이네 쇼미더머니가 직업이는 놈들 쇼미 가다가 쇼미 나간 놈들 진짜 자기 컨텐츠 뜨니까 정신 못 차리고 관자는 중. 네 진짜로 뭔가 다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찍고 그러는 거에서도 뭐 포즈 다 취하고 저거 뿌까머리 파티 끝날 때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야 반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뭔가 보여주긴 했네 진짜. 그리고 45,000원 안 아깝네. 나는 여기서 너무나도 만족해버렸어. 이 두 말이 나를 얼마나 안심시켰는지 몰라. 뭔가 보여주긴 했네. 오케이 45,000원 안 아깝네. 오케이 그렇다면 모두 오케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진짜 완전 제 원맨쇼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 스스로도 만족했습니다. 아까 어거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쪽팔려가지고 삐끼삐끼 안 추고 그러겠어? 아니 님들이 돈을 내고 왔는데 뭐라도 보여줘야지. 돈값은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님들한테 만족감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제가 공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지. 몰라 그때 가서는 뭐 메이드복 입고 공연하고 그럴지. 그런 것들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다만 내가 괜찮다고 해서 님들이 괜찮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울 뿐인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메이드복 뭐 그건 좀 이라고 하는데 또 막상 흐름 타가지고 아 메이드복 보여주냐 하면은 님들 좋아 죽을 겁니다. 아내분은 찬성하신 거죠? 아 근데 와이프가 그 소리 하더라. 이거 오히려 와이프가 더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땠냐고 했더니 사실 좀 그냥 그랬대. 왜냐고 물어보니까 혼자가 노인정 가서 재롱잔치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는 느낌이다. 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솔직히 좀 그만큼 좋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러나 저러나 되게 즉흥적으로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만족스러웠던 것 같기는 해요. 초반에 어쨌든 내가 준비한 컨텐츠도 해갖고 중간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님들이 알아서 떠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파티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초반에 좀 어색한데 10분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져요. 초반에 엔진 시동 걸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관성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꺼질 때쯤에 제가 또 뭔가 보여주니까 그래도 막판에 분위기 되게 좋게 끝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래요. 님들이 저를 보겠다고 이렇게 돈 써서 오는데 제가 뭐 조금 내려놓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상탈은 안 해요. 요청하지 마세요. 어깨에 손 올리고 사진 찍기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상탈 이런 건 안 합니다. 내향적에도 참여할 수 있나? 여기 다 롤붕이들이야. 다들 쭈뼛쭈뼛대. 그런데 막상 한번 물고 트고 나면은 진짜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얼마든지 오세요.